안녕하세요. 모두의 추천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화감 시황을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시는 분들 되게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 뉴스를 딱 보자마자 이 사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사진보다도 제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보시면은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을 했고,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성공이 의심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시간대가 새벽 5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기 전이죠. 그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간단하게 좀 그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면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무역, 중국과 하는 무역 자체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정권은. 그래서 중국에 관해서 중국 너네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 중국은 거기에 또 맞불을 놨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 전쟁까지 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어찌됐건 그러한 배경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말을 했냐면, 이 얼굴로,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제가 이거 조금 따올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중국 얘네들 너무 버릇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유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버릇이 없다. 그래서 결론이,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의 불리한 협상을 하지는 않겠대래요.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게 이겁니다. 성공에 의심이 들고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 이슈, 이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이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힘든 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슈 때문에 말이죠. 이러한 이슈 때문에 힘든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우리 시장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어서 가실게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중국이 좀 한 발 물러섰다.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한 발 먼저 물러선 거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ZTE 이슈 기억나십니까? 이게 중국의 통신업체입니다. 통신기기 업체. 얘네에 대해서 좀 제재를 완화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죠. 그거를 통해서 이 중국은, 그래, 그러면 우리도 반덤핑 조사를 중지하겠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시장이 조금은 상승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저기 리비아 기억나시죠? 리비아 모델,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김정은이 죽는 저거 상황이거든요. 김정은 die. 이 리비아 모델이라는 게 김정은은 결국에는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 녀석의 목숨조차도 끝이 나는 그런 어떤 모델인 건데, 이거 안 하겠다. 너네들, 북한은 너네 안 할 거야 라고 미국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들 무슨 말을 했냐? 야, 너네 말이지? 응? 너네 말이지? 내 말 잘 따라보잖아? 그러면 너네들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천조국의 보호를 받고, 너 정훈아, 너네 나라를 또 이끌 것이다. 그리고 말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말이야, 너네 나라 있지? 노스 코리아, 너네 북조선 부유해질걸? 우리 천조국이 이렇게 뭐 지원을 해주는데 부유해질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지금 당근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전에 지금 북한이 한번 이게 좀 딴지를 걸고 땡깡을 피웠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서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러한 어떤 흐름이 있었다. 좀 글로벌하게 보고,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자, 차트를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보시게 되면 좀 내려왔다가 물론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좀 보합을 해주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상 뭐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이에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큰 뭐라 해야 될까요? 무슨 등락이 없었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는 모습이다. 똑같죠?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차트 먼저 보실게요. 차트 먼저 보시게 되면 사실상 여기 이쯤 한 3일 연속, 4일 연속, 며칠간 커다란 뭐 변화가 없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이 유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유가에 대해서 어떤 이슈죠? 다들 알고 있죠. 유가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귀해지면, 그 유가 자체가 귀해지면 값이 뛰고 흔해지면 값이 떨어지고, 이건 너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했죠. 요거에 따라서 원유가 귀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런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재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뭐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마찬가지야.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나라들에서조차도 너네 저기 발 빼겠다, 이란에서 발을 좀 떼겠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각각의 나라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을 떼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뭐 아직 어떤 이슈가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유지를 해줬다. 저기 유가는 이렇게 정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우리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먼저 한번 보시죠.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코스피는 국내 시장을 볼게요. 코스피는 3일 연속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3일 연속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기관이 3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기관의 매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집중해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연기금. 연기금 한번 봐보세요. 이 매수를 한번 봐보세요. 언제야? 5월 2일. 그러니까 5월 내내 그냥 계속 매수한 거예요. 5월 내내. 보이시죠? 5월 내내 그냥 주구장창 매수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야. 연기금의 매수. 연기금의 매수. 자, 연기금은 제가 뭐 영상 처음 찍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목을 들어가고 어찌됐건 투자를 한다. 그렇다는 말은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어떤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움직이는 애들이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한번 진짜 그런지 좀 볼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자, 코스피 오늘장 뭐 어찌됐건 올려는 줬습니다. 끌어올려는 줬어요. 이러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흐름이 5월도 마찬가지였고 4월, 3월, 2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코스피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고 오늘 뭐 2460선을 다시 한번 맞춰주는 모양이었어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코스피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한 가지 이슈가 하나 있었죠. 종목으로 넘어가서 남자들은 좀 관심이 있는 건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다 아시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뭐 베풀자, 약간 이런 의미가 됐어요.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 뭐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됐냐?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들, 그러니까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류들, 이러한 부류들이 모범을 보이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좀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글쎄요,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회적으로도 비슷하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 LG 가문이죠. LG 가문이 말이에요, 남자들한테 민감한 군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LG 가문 자체가. 얘네들은요 무조건 군필이어야 합니다. 이 오너가.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는 일반 사원이 아니라 이 LG 구시 가문 있죠. 거기에 있는 오너 일가들은 군필자여야 돼요. 남자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모범을 보이는 거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포함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있었어요. LG 가문의 이슈가 있었죠. LG가 이제 그 1대, 2대, 3대, 4대째 넘어오면서 4세 구광모 어떤 지금 이사죠, 전무. 요분이 그 경영권을 이제 넘겨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경력도 좀 짧고 제대로 할지도 모르겠고, 글쎄 내가 볼 땐 좀 수렴첨정하지 않을까, 수렴첨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크게 뭐 이슈받을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로써 결판이 났죠. 경영권 물려받습니다. 자,
이 LG 일가와 관련된 구강모, 점우, 테마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두 가지 종목이 있었죠. 상한가를 가게 된 두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우선주 빼고는 종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보시게 되면 보락입니다. 보락, 상한가, 그리고 아주 깨끗한 나라, 아주 깨끗한 나라 상한가 갔어요. 보락도 상한가 갔고, 오늘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요 종목들 이슈가 조금 있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수급이 좋았습니다. 금일 수급이 좋았어요.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급이 좋았느냐, 여기 오늘 외국인과 기관과 금투, 보험, 투신, 사모펀드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 오늘 어제에 비해서도 그렇고 엊그제에 비해서도 그렇고 오늘 수급 좋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캔들을 끌어올려줬습니다. 끌어올려주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아주 딱 잡고 있어요. 저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고 있어요. 조금 잘 안 보이시니까 깔끔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저점을 잡고 있고 상단에서도 깔끔하게 잡으면서 얘네들이 이 안에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 안에서 놀고 있어요.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아주 큰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코스닥 시장 큰 하락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지속적인 하락은 계속적으로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올라다 내렸다, 여느 주식이 그러듯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불만이 있었고 중국은 또 그에 대한 맞불을 놨고, 이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북한에 딴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뜸 원래 이런 애들이지만 심했어요. 요거는 좀 심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요동을 치는 모양새가 됐고요. 그런데 오늘 미중 무역 갈등 해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도 먼저 한 발짝 양보를 했고 중국도 거기에 따라서 양보를 했고 해소가 되는 모양에다가 북한 얘네들 김정은이 겁을 확 줬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네들 우리 천조국의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너네 나라 정은아 부유해질 거니까 우리 대화 좀 하자 라고 말을 했어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었고요. 오늘의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었고,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순환매 장세입니다. 순환매 장세. 이게 한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은 남북경협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IT주,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IT나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저기 미국 증시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줬었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은 워낙에 글로벌한 이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테마들 혹은 뭐 이 세 가지 업종들 순환매 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인데, 포인트는 주도주를 누가 잡느냐, 요게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귀신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도주가 누가 될 것이냐. 사실상 요번 시장처럼 변동성도 크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결국엔 주도주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순환매 장세를 아주 잘 이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서 옹고집처럼 그 있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던 듣지도 않고 내 주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오로지 그 길로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남북경협 찍었어, 나 이걸로 쇼부 칠 거야, 딴 거 몰라, 안 봐, 그냥 가는 거야.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님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두의 추천주 회원님들, 그리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뭐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서 고집 부리다가는 피봅니다. 이 순환매 장세 잘 이용하셔서 수익 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그렇듯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봬요.